Jump to the best! 여러분 반갑습니다. MBS 영어 르나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가져온 꿀팁은요. 바로 이번 기말고사를 앞두고 중간 기말고사 같은 내신 시험 어떤 식으로 시험 계획표를 짜야 될지 주의사항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여러분 시험 계획표를요. 시험 1, 2주 남겨두시고 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러면 계획이라는 게 거의 이거는 무의미하죠. 왜? 1, 2주면 거의 벼락치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험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일정보다 한 달 전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중간고사 기준으로 4주 전인 것이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과목이 더 많기 때문에 5주 전부터 일주일은 더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가 올라가는 이때, 이 영상이 올라가는 이때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시험 계획표 아직도 안 짜셨으면 바로 짜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짜야 될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일단 학교 수업 진도와 상관없이 일반적 범위를 시험 범위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한테 시험 계획표에 대해서 묻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저희 아직 시험 범위 다 안 나가가지고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일단 공부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공부해요. 여러분, 솔직히 학교 수업 진도는요, 어디까지 시험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주 디테일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솔직히 문제집 보면요. 또는 우리 엠베스트 인강 보면요. 중간고사 범위가 몇 과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기말고사 범위가 몇 과까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다 보이잖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다? 그러면은 1, 2과가 보통 시험 범위죠. 그리고 여러분 1학기 기말고사다? 그럼 3, 4과가 시험 범위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범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험 계획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다 돼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차이만 있는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만 조정하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과목별 수요 일수를 계산하셔야 돼요. 대신 영어 수학은요. 나는 영어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끝내야지가 아니라 수학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가 아니라 그냥 시험 기간 내내 공부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잖아. 영수를 무슨 3일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영수를 한 5일 안에 나는 이번 주에 수학 독보하겠어. 가능합니까? 불가하죠.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본문 암기 해야 되는데 그 본문 암기 하루 만에 다 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본문을 안 봐도 본문이 시험 때까지 잊혀지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있습니까? 절대 아니거든.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요. 계속 하셔야 돼요. 물론 열심히 집중적으로 강의 듣고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때만 보고 안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는 여러분 시험 기간 내내 공부하고 그걸 제외하고 다른 과목들을 내가 사회는 며칠 동안 끝낼 거야. 과학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끝낼 거야. 라고 하는 각 과목별의 소요 일수를 계산하셔서 구체적으로 시험 계획표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전 과목의 공부 소요 일수를 계산을 하다 보면요. 뭐가 딱 지금 느낌이 오냐면요. 나 한 달이나 남아가지고 시험 기간 때 굉장히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과목별로 계산해 보니까 되게 타이트하네. 생각보다 나 되게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거 일정 틀어지면 그때까지 다 못하겠는데? 이런 게 생깁니다. 무슨 얘기야? 나의 동기부여와 공부 의욕에 훨씬 더 많은 기름을 붓게 되는 게 시험 계획표야.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인간과 없는 인간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꼭 시험 계획표 잘 계산하셔서 준비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과목별로 최대한 자세히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나는 오늘 1과 공부해야지, 2과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문제집이 있으면 또는 평가 문제집이 있으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공부할 거고 그리고 몇 번까지 문제를 풀고 오답은 어떻게 하겠으며 어디까지 공책에 정리하겠으며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면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오늘 과학 3과 끝내야지 똑바 이러면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내 마음속에 구체적인 플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공부를 하다가도 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 아예 페이지 수까지 아예 문제까지 꼭 여러분 번호까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팁인데요. 암기 과목의 경우는요, 마지막 주에 최소 하루 이상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뭐 도덕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과 같은 것들, 이런 거 기말 때는 시험이 있단 말이야. 기말고사 때 체육을 갑자기 내가 시험을 봐야 돼. 음악을 갑자기 시험 봐야 돼. 미술 갑자기 시험 봐야 돼. 가정 막 갑자기 시험 봐야 돼.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거를, 선생님, 그럼 저는 음악은 언제 공부해야 되죠? 뭐 미술은, 뭐 체육은 그러면은 몇째 주에 공부해야 되죠?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 주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마지막 주쯤 되면요. 선생님이 막바지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기간이거나 아니면 이미 출제를 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암기 과목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가장 마지막 수업 시간쯤에 자습을 주기 전 마지막 수업 시간쯤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살짝씩 힌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얘들아 몇 페이지 딱 펴봐. 그래 거기 중요하겠지. 그 단락에 밑줄 쳐봐. 그래 선생님은 이거 밑줄 치라고 얘기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막 이렇게 넘어가신단 말이야. 그 의미가 뭘 것 같아? 이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야. 이 단락에서 선생님이 출제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 짚어주시는 최종 정리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면요.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소 하루 동안은 공부해라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공부를 잘 해놓거든. 근데 이런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시험 전날 책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절대 안 돼요. 시험 전날에는 내가 이미 공부했었고 내가 이미 정리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서 머릿속에 정리하고 암기하는 시간이지 그때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 최소 하루 동안은 한 과목씩 암기 과목도 정리를 해주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주의사항 5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